자, 종합부동산세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나와 있나요 거기? 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 8조에 나와 있는데 올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니다. 올해 거는 똑같은데 뭐 내년에 여러분 시험 보니까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가표는 1주택이자 아니면 다주택자 붙을까? 다주택자. 여기서 다주택자는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채가 아니라. 전국에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치는 거니까 이 국세입니다. 국세. 재산세까지는 지금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시가격 합계액. 전국에 주택이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를 합친 거야. 합계액에서 얼마를 빼느냐? 6억 원을 공제하는 거야. 6억 원. 6억. 얼마요? 6억을 공제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뭘 곱하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고. 그런데 올해까지가 90%야. 올해. 내년도 2021년은 95%야. 내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 종부세가 어떻게 될까? 과표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율도 높아졌어. 세율도 올라갔다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올해 종부세를 낸 사람들은 내년에 2배 정도 나올 거야. 전국적으로. 응? 아소리 이제 뜨거워 나온다니까. 네? 하나 팔면 종부세 이제 줄어들죠. 안 나오거나. 또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 괜찮아요. 부자는 괜찮아요? 안 괜찮은 사람이 많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빼가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올해까지는 90%, 내년도에는 95%, 2022년도에는 100%야.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공시가격은 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년에 또 올라가. 그럼 봐.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비도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가고 눈팅이 밤팅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거니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땡이야.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야 돼. 내년은 95%, 시험은 95%가 맞겠네. 그렇지. 내년에는 95%. 그런데 아까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물은 몇 프로? 60%. 토지는 70%. 주택은 60%. 주택은 60%고. 그래. 어디서 듣긴 들었어, 이게. 그래서 거의 수험생의 99%가 공정시장가액비를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재산세에서 들었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한번 전반적인 맛을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강의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말이죠. 여기서 짧은 시간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해온 거야.
오케이? 90%, 내년에 95%, 후년에는 100%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지. 그죠? 세율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 했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강남의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많이 내잖아요. 강남에 요즘 대치동에 있는 동부 센츄리빌 막 40억씩 가잖아요. 압구정동에 40억씩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집이 한 채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빼고 6억 원을 빼는 거야. 3억 원을 또 빼줘. 기초공제식으로 3억을 빼준다고. 집이 하나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집이 하나인 사람은 얼마를 공제하는 거야? 9억 원을 공제하는 거야. 똑같이 6억 원 맞는데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기본으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거지. 거기 나왔지 않았어요? 어디서 3억이라고 나왔어? 네. 어디 봐봐. 네 번째 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6억 원 공제한다. 나와있죠? 3억 공제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다시 6억 원을 공제해서 결과적으로 9억을 공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내년에 95%를 적용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야. 과세표준. 그러면 시험 문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초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6억 원 공제한 금액, 즉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지문에. 이해갑니까? 그 지문을 다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만 알면 돼. 3억 공제하고 6억 원 공제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적용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데 거기는 이제 토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 유인물에는 안 나왔는데 메모하세요. 메모. 토지에도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죠.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만, 주택만 내는 게 아니거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내는 거야. 그런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같은 거. 나대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 에? 또 여러분이 잡종지라고 들어봤나? 지적법 시간에 잡종지 들어봤어요? 갈대밭, 잡종지. 풀이 무성한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물치장,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공동우물, 비행장, 운전학원용 토지, 잡종지라고 배웠어요? 네? 국악성 교사님 배웠어요? 잡종지. 여러분이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공시가격에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를 빼느냐? 5억 원을 빼, 5억 원. 얼마? 5억 원을 뺀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적용, 내년도. 95%.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과세표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나대지라든가 잡송지 땅을 다 합쳐가지고 공시가격이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넘어가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5억까지는 세금 안 내. 5억 초과분만 내는 거니까. 5억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갑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험 지문이 길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문이 길면 뭐해? 그냥 척척 읽고 그냥 맞아야지. 오케이? 5억? 농사 짓는 사람도 그래요? 응? 농사를 많이 지어도 5억이 넘어가면 아니대. 농사 짓는 사람은 전답가수는 생산성 토지이기 때문에 종부세 안 낸다. 생산성 토지는. 응? 그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다. 전답가수원 같은 거는 안 내요. 전답가수, 목장용지, 생산성 토지 안 냅니다. 즉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배웠을 거야. 그건 안 낸다고. 종부세가 안 내. 종합학과 별도만 내는 거야.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뭐냐?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상가 사무실 있는 땅.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야. 쓰세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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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상가 사무실이 되겠죠. 상가 사무실 등. 상가 사무실 등. 이거는 80억이 넘어가야 돼. 80억. 숫자 기억하세요. 80억.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네. 세법은 다 숫자야. 6억이 나오고 9억이 나오고 5억이 나오고 80억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80억원 공제. 80억.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 이게 80%에서 85%. 그러니까 올해는 90%였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85%, 2018년도에는 80% 적용했던 거야. 2018년도에 80%, 19년 85%, 올해 90%, 내년도 95%, 2020년도는 100%. 해마다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세요? 내년도 거야. 우리 시험 볼 거니까. 아시겠죠? 95%.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땅이 상가 사무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합쳐가지고 80억이 넘어가야 돼. 80억.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는 주택은 얼마? 6억. 1세대 1주택은 9억. 나대지는 5억. 상가 건물 땅은 80억. 그렇지.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 내년도. 올해까지는 90%, 내년도에는 95% 적용하면 과표가 된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종부세가 80%였을 때 2018년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60%도 있고 70%도 있고 80%씩 가면 헷갈리는 거지. 근데 이제 내년부터 헷갈리지 않아요. 종부세는 몇 프로? 95%. 기억하잖아. 재산세에서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오케이, 끝. 끝.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하는데 여백에다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오늘 배운 거면 거의 나와요. 시험에 해마다. 제일로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데 자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다 실거래가야. 실제 사온 금액, 실제 판매한 금액이니까 자 쓰세요. 실제 양도가액 써보면서 하세요. 쓰면서 실제 양도가액은 판 금액이야. 자 숫자를 내가 넣어가면서 할게. 응? 1억 1억에 팔았다. 1억 실제 양도가액 1억 실제 양도가액 1억 판금액 1억이야. 여기서 뭘 빼느냐. 실제 사온 금액, 실제 취득가액. (7천이라고) 합시다. 7천. 아 6천? 6천 좋아. 6천 실제 취득가액. 이 6천만 원 속에는 취득세도 다 포함되는 거야. 살 때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낸 거 있지? 네. 그것도 포함이야. 취득가액. 이해갑니까? 네? 네. 다시 이 취득가액 6천 속에는 취득세도 낸 것도 포함. 여기 등이라고 했잖아. 등.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포함. 등기 칠 때 법무사한테 수수료 낸 거 있잖아. 등기 업무 수수료. 등기 비용. 이해가요? 포함. 6천. 그러니까 5천은 얼마에 샀는데 그냥 취득세 다 포함시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뭘 빼느냐. 내가 6천 주고 샀는데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어. 인테리어 비용. 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들어간 거 공지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근데 인테리어 말고 그냥 들어가면서 장판 도배만 했어. 도배 비용. 공지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내가 인테리어 비용 뭐 주방 뭐 보일러 뭐 있잖아. 화장실 또 오래돼가지고 탁 뜯어 고치고 다 한 거 있잖아. 예? 네. 또 뭐 자료가 있어야 돼. 아, 그건 이제 설명할 거야. 그렇지. 그 자료는 간이계산서는 안 돼. 부가가치세 낸 거. 그래야 공제를 받아. 그걸 안 받았다 이런 거. 공제 안 된다. 아니? 영수증이 있어야 된대. 나중에 팔 때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돼. 이해갑니까? 공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 (1,000만 원) 들어갔다 합시다. 가치가 증대되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증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6천에 산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1,000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비용 들어간 사람하고 안 한 집하고 똑같으면 되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된 지출이야. 가치가 증대되었다. 보일러를 교체했다. 또 주방기구 있잖아. 주방기구를 인덕션으로 다 교체했다. 에? 그죠? 그런데
그거 할 때 인테리어 비용 줄 때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 낸 세금 계산서 꺼내야 돼. 간이 계산서는 안 돼. 근데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런 건 실무적으로 하는 거야. 에? 우리는 실무가 아니니까 시험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가치가 증대된 지출을 자본적 지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도색비를 들어갔다. 장판, 형광등을 갈아 꼈다. 이런 건 공제 안 해주는 거야. 이걸 반대로 뭐라고 하느냐?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 현상 유지를 하는 비용은 공제를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가치가 증대된 것만 공제하겠다. 이 말이지.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공제 안 됩니다. 자본적 지출. 가치가 증대된 거. 그리고 여기서 뭘 빼느냐? 직접 양도 비용을 또 빼는 거야. 직접 양도 비용을 빼는 거야. 직접 양도 비용. 직접적으로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었다. 이게 얼마냐? 7천이지. 500만 원 들어가서 500만 원. 너무 많은가? 100만 원? 100만 원. 아니,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직접 양도 비용. 죄송합니다. 300만 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직접 양도 비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도할 때도 뭐가 들어갈까? 공인중개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야. 살 때만 줘? 팔 때도 줘야지. 그쵸? 공인중개사 수수료. 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잘 몰라가지고 세무사한테 또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 들어갔어. 세무사한테. 에? 신고 비용 들어갔어. 양도 비용. 직접 양도 비용.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개인 수수료도 들어가고. 또 세무사한테 그 세무 신고 비용 이런 거 다 양도 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것도 들어가요. 내가 아파트 살 때 채권 사는 거 알아요? 채권? 국민주택 채권 사는 거야. 응? 취득할 때 채권 산다. 국민주택 채권. 그거 채권을 삽니까? 팔아먹습니까? 와리깡 하잖아. 일본 말로. 할인. 내가 채권을 300만 원짜리 사는데 파는 거야. 거기서 290만 원에. 그러면 10만 원만 내고 사는 거지. 그러면 은행에서 채권 사게 되면 채권 번호가 나와. 그래가지고 등기 칠 때 채권 번호 쓰잖아요. 이렇게. 채권 샀다는 거. 영수증 붙이고. 에? 그런데 여러분이 300만 원 주고 채권을 사가지고 280만 원에 팔아먹었다. 20만 원 손해봤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채권 매각 차손이라고 그래. 채권 매각 차손. 그러니까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양도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는 거야. 여기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들어가고 세무사 신고 비용도 들어가고 채권 양도할 때 차손도 팔아먹은 차익도 들어가고. 자, 이거를 빼면은 뭐가 나오느냐?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들려.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양도 차익이 계산된다. 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도 빼고 자본적 지출도 빼고 직접 양도 비용도 빼야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갑니까? 양도 차익. 계산합니다. 얼마입니까?
2,700만 원. (2,700만 원이) 양도 차익입니다. 이해가요? 이익 생긴 거야. 양도 차익의 반대는 뭐가 될까? 양도 차손이야. 차손. 양도 차익의 반대는 양도 차손. 그러면 양도 차익이 2,700만 원 생겼는데 여기서 무엇을 공제할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라고요? 직역하면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하겠다 이 말이야.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하여튼 부동산 다 빼주는 거야.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 다. 응?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는데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느냐?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 몇 년 이상? 자, 그러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4쪽에 표가 나왔죠. 표가 1이 나와 있고 5쪽에 표가 2가 나왔나요? 자, 우선 표 1부터. 자, 표 1을 보시면 3년에서 4년 보유했다. 6%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년 10개월 보유했다.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에서 4년은 몇 프로? 6%. 4년에서 5년은 8%. 5년에서 6년은? 자, 암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본이 3년이구나. 3년에 2%. 6%. 그러니까 1년에 2%라고 생각하면 돼. 4년에 8. 5년 10. 8년 28, 16. 12년 24. 15년은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 15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미만은 28. 15년 이상은 30%.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일반적인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할 때 혜택이 있다. 맞나요? 또 시험 문제. 3년에서 4년을 보유하는 경우는 양도 차익의 6%를 공제한다. 15년 이상을 보유할 때는 최고 30%를 적용한다. 맞나요? 결과적으로 6%에서 30%를 적용한다. 그럼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기간 장단에 따라 장단 짧고 길고 맞아? 3년일 때는 6%, 15년 이상일 때는 30%. 장단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기간 장단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됐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만약에 좋아. 10년 보유했다. 그럼 어떻게 돼? 10년. 몇 프로? 10년 20%. 그죠? 여기 20%. 20%. 계산해봐. 여기 20%. 2,700만 원 20%. 540이지 뭐요. 2는 2. 27이 14. 540만 원. 맞나요? 10년 보유하면 20%니까 540만 원 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2년 10개월 보유했다.
공제한다, 안 한다? 3년 미만이잖아. 이해 갑니까? 540만 원. 양도, 장기 모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거야.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해 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빼봐. 2,160만 원이 되는 거야. 2,160만 원이 뭐냐? 양도소득 금액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나오죠? 소득세법 제95조. 95조 제일 위에. 95조가 양도소득 금액이야. 95조가. 소득세법 95조. 몇 조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일부러 제가 이 법 조문을 가져온 거야. 95조가 인감이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2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거. 이제 할 거야. 이제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라고. 소득 금액이 나오잖아. 응? 그럼 이제 소득 금액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제 뭐냐?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250만 원을 빼는 거야. 짠, 빼는 거라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는 거야. 이게 누구나 이거는 1년에 한 번, 1년에 1회 공제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누구나 공제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만약에 여러분이 2020년 5월 달에 팔고 공제 받았다. 그리고 이달에 12월에 팔았다. 공제 안 되는 거 1년에 딱 한 번. 그 1년에 250만 원 당해년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에 딱 한 번씩만 누구나 공제하는 거야. 250만 원. 이해 갑니까? 1년에 250만 원. 그거야 그거. 이걸 물어봤구만 지금. 기본 공제 빼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 나와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온다. 빼보세요. 얼마인가? 1,910만 원. 1,910만 원. 1,910만 원. 얼마요? 1,910만 원. 이게 과표야. 여기다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와. 이렇게 세율. 자,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기타 양도 비용을 세 가지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그래. 필요경비. 무슨 경비? 필요경비. 근데 공인중개사비하고 공무사비도 계산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예? 공인 수수료하고 공무사비도 계산서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예. 아무 계산서 안 주는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공인중개사도 이제 지방에서 하느냐 또 그 공인중개사의 그 포지션 위치가 어디냐 강남이냐 강남에서도 어디냐 또 용인이냐 시골이냐 읍면이냐에 따라서 관이 사업자가 있고 일반 사업자 등록에 따라 달라. 그런 사람들은 계산서를 못 끊어주지. 에? 예.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는 건 다 아는 거잖아. 그건 없어도 공제해줘요. 그 대신에
신고할 때 무슨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번호 신고할 때 지금 이건 이론이지만 신고할 때는 무슨 공인중개사에 사업자 등록번호 쓰고 지급일자 쓰고 얼마 쓰면 공개해 준다고. 다 되어 있잖아. 내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잖아요. 신고할 때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되겠네요. 뭐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공인중개사 이거 신고 안 돼 있으면. 아니 왜 신고가 안 돼 있어? 다 돼 있지. 아 여기 지금 용인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다 세무서에도 다 신고하고 용인시청에 다 신고하고 등록한 거를 다 하는 거잖아요. 등록했잖아. 사업한다고. 세무서에 또 영업 다 신고했잖아. 그래 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왔지. 사업자 등록번호가 안 나오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양도소득 신고할 때 무슨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번호.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주면 사업자 등록번호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다 그 간이계산서에 나오잖아. 영수증에. 그래. 그걸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 신고할 거냐, 부가세 신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안 한다 그러면 영수증 안 끊어주고 그냥 깎아주고서 그거만 받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그 양도소득세 낼 때 시해라 할 때 그때 내면 불법을 자행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그거 처벌은 나중에라도 네. 어떤 그 소급을 해서 누가 그 처벌을 받나요? 걸리면 코에 걸리면 우리나라 법은 코에 걸리면 코 걸리고 귀에 걸리면 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그렇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네. 0.9%를 줬는데 이걸 그 부가세 끊을 거냐 안 끊을 거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매매업자다 또 임대업자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게 좋고 내가 집이 한 채야. 나중에 난 팔아도 세금도 없어. 집이 한 채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팔면 9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 내가 집이 한 채를 이거 팔았어. 세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럴 때는 계산서 안 받아도 돼요. 건물을 질 때. 건물을 질 때. 질 때는 당연히 하고 해야지. 당연히 줘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시험지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에? 그런데 그렇게만 나오면 금방 알아. 다음 산식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되는 거야. 보세요. 잘 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표다. 맞나요? 이런 등식이 나왔어.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지. 양도가액에서 봐봐 1억에서 필요경비 7,300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540 빼고 기본공제 250 빼니까 과표 1,910만 원이다. 맞아 안 맞아? 이 등식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다음 산식 중에 올바른 걸 골라라 그러면 이게 답이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면 과표다. 3단계죠? 에? 자, 빼는 순서 봐. 양도가액에서 뭘 뺀다? 필요경비. 그 다음에 뭘 뺀다? 그 다음 뭘 뺀다? 그렇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로 중요한 게 이거야. 다 중요해, 오늘 뭐. 취득세 과표, 등록면허세 과표, 재산세 과표, 종부세 과표, 양도세 과표. 이야, 대단하네. 어? 오늘 한꺼번에 막 어마어마하게 공부했어요. 응? 응. 당장 출제 문제 풀면 다 맞춘다. 응? 자, 내년도 개정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으세요, 그냥. 제가 그 방송도 했는데 2021년도 부동산 그 제도 개정된 거 내가 며칠 전에 방송했을 겁니다. 못 보셨나? 관심이 없구만. 응?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거, 분양권.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일적으로 봅니다. 자, 말로 하세요. 들으세요. 올해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년 이내 팔면 올해까지는 40%야. 1년 이내.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오는 거니까 1년 이내 주택을 갖고 있다 팔면 70%예요. 1년에서 2년 갖고 있다 팔면 60%야. 이해가요? 그런데 잘 봐. 내년 거야 지금 바뀐 거. 올해 건 필요 없어. 내년부터 주택을 1년 이내 갖고 있다 팔았다. 몇 프로? 70%. 근데 70%만 내는 게 아니지. 양도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10% 내니까 77% 내는 거지. 80% 가까이 내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거? 그렇지. 뭐 있는 사람은 내야지 뭐.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내야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통 세금이 아니거든. 내년부터 주택을 1년에서 2년 갖고 있다 팔았다. 60%. 이해가요? 내년부터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다. 적어드릴까? 자, 1년 이내 70%. 1년에서 2년 60%. 2년 이상 6%, 15%, 24%, 35%, 38%, 40%, 42%, 45%. 바뀌었어. 올해까지는 42%. 내년도에 하나 더 생겨서 45%. 3% 올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야. 이제 이거 기억하시라고. 내년에 시험부터 8단계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 8단계만 기억하게. 올해까지는 7단계. 내년부터는 8단계. 지금 개정된 걸로 하는 거야. 개정된 걸로. 몇 년 이상 보였을 때? 그럼 여러분 봐요. 얘네는 지금 몇 년 보유했어? 아까 몇 년? 그러니까 몇 년 있어?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프로 적용하는 거야? 이거 6%부터 6% 아니면 15%, 24%, 35%, 38%, 40%, 42%, 45%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금액에 따라서. 이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6%냐, 15%냐, 24%냐, 35냐, 38이냐, 40이냐, 42냐, 45냐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지금 내년도 거 하고 있습니다. 다시. 1년 이내 팔았다 70%. 1년에서 2년은 60%. 2년 이상 보유하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야.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 정신이 없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만약에 이걸 10년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사가지고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럼 몇 년이야? 70%지? 그럼 봐봐. 양도 차익 2,700인데 장기 보유가 있을까 없을까? 빵이야.
빵이지? 몇 년 보유해야 돼, 이거? 3년. 그러면 2,700이야. 여기서 250 빼니까 과표가 2,450이지. 과표가 늘어났지? 그리고 몇 프로? 70%. 몇 프로? 70%. 몇 프로? 70%. 똑같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얘는 2,450만 원에 70%니까 얼마냐? 1,715만 원을 세금 내야 돼. 얘는 10년 갖고 있으니까 과표가 1,910만 원이야. 이거 세금 얼마인지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응? 뭐 이것까지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봐. 과표가 요거 양도소득세 과표가 1단계는 1,200만 원 이하 시에는 6%야. 얼마? 요거. 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라고. 그러면 72만 원 나올 거야. 이해가요? 2단계는 어떻게 되고 하느냐? 1단계에서 나오는 72만 원 플러스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1단계에서 나오는 금액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시에는 15%야. 이해가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가로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이니까 3,400만 원이야. 여기에 15%. 510만 원이야. 이게. 여기다가 더하니까 582만 원이 나오는 거야.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흐름만 아세요. 흐름만. 3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2단계에서 나오는 582만 원 플러스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시에는 24%야, 이거.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이게 얼마냐? (4,200만 원에 24%). 이거 계산하면 1,590만 원이야. (1,590만 원)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시험 안 나오니까 실무상으로 하는 거야. 실무상으로. 나중에 또 배워요. 그리고 이제 4단계는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5천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이 넘어가면 45%야. 이번에 개정됐어. 자, 그것까지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걸로 보고. 에? 오늘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8단계다. 몇 단계? 8단계.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요. 1,910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지. 2단계. 이거 계산해 볼게. 봐봐. 그러면 2단계니까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이니까 710만 원이야. 봐봐. 1,200만 원 초과니까 710만 원에 대한 15%. 1,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15%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봐. 얼마인가? 어? 아니, 이거. 710만 원 곱하기 15%니까 106만 5천 원. 이거 100. 6만 5천 원. 106만
5천 원 나오죠? 그럼 여기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178만 5천 원이 세금이야. 네. 얼마 안 나오지. 2천만 원, 2,700만 원 이익 생겼는데 세금은 17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적은 거지. 과표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1년 안에 팔았다? 70%면 1,700만 원이 세금이야. 10배가 나오지, 10배. 느낌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보려면 최하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이 두 채다, 용인에. 두 채 중에 한 채 팔았다. 여기에다가 20% 더 해야 돼. 내년부터는. 집이 세 채야. 여기다가 30% 더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이 아까 여기 얼마였죠? 여기 24%라고 그랬, 아니 여기 15%죠? 여기 아까 과표가 이거. 그런데 집이 세 채다. 그러면 15%가 아니라 45%예요. 내년부터. 집이 두 채다 그러면 여기에 몇 프로? 35%. 내년부터. 다시. 봐봐.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정리합니다.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내년부터야. 시험에 나올 때 내년부터. 몇 프로? 70%. 1년에서 2년 보유했다? 60%. 2년 이상 보유했다? 8단계 초과 누진 세일. 6%부터 45%까지.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인 사람이 하나를 팔았다. 이게 8단계 초과 누진 세일, 이게 기본 세율이야. 기본 세율에 내년부터 2주택은 20% 플러스 3주택은 30%, 2주택은 플러스 20%, 3주택은 플러스 30% 기본 세율에 내년부터. 그러니 다주택자들은 악소리 나는 거지. 정리됐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수험생 중에 제일로 빨리 공부한 거야. 전국에서. 12월이기 때문에 개정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대부분 진도 나가는 거 처음부터 나가니까 여기까지 못해요.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1등으로 벌써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정리하세요. 다시. 뭐요? 원래는 보유만 하면 공제가 되고 이렇게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보유만으로 이제 3년 이상 하면은 뭐 공제되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세율이 좀 높아지면서 거주의 의무는 없어졌는데. 아, 그건 아직 안 배웠어. 이제 또 배울 거야. 그게 뒤에 있어. 앞서가는구나. 공부를 많이 했네. 자, 올해까지 여기 봐요. 뭔 의도인지 알겠어. 봐. 올해까지 1세대 1주택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강남뿐만 아니야. 강북도 마찬가지야.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까지는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다시. 내가 용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양도가액이 9억이야. 그러면 세금이 없다고. 5억 주고 산 게 9억에 팔아도 세금이 없다고. 집이 하나일 때. 이해가요? 그런데 양도가액이 30억이야. 9억이 넘어.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집이 한 채라고 그랬지? 그런 사람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올해까지는 보유기간이 10년이면 80% 공제했어. 80%. 올해까지만 보유하면. 몇 년 보유하면. 아까 토지 건물은 1년에
2%씩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1주택을 가진 사람은 1년에 8%야. 그러면 3년이면 38, 24%를 공제하는 거야. 근데 올해까지는 10년을 보유하면 80%.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보유가 10년, 거주도 10년 해야 40%씩 공제하는 거야.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집이 하나인데 보유는 10년 했어. 근데 거주는 1년밖에 안 했어. 그러면 거주는 10년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이상이죠. 9억 이상이죠. 그렇지. 9억 이상일 때만 넘기면 나와. 표 2가 그거야. 표 2. 표 2가 개정된 겁니다. 내년부터. 개정된 거야, 지금. 내년부터. 보유기간이 3년에서 4년일 때는 몇 프로? 12%. 1년에 몇 프로야? 4%. 3, 4, 12. 4년에서 5년은 4, 4, 16. 맞아요? 그래서 최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 양도 차익의 40%. 오른쪽 봐봐.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12%야. 오케이? 그러면 몇 년 보유해야 돼? 아니, 몇 년 거주해야 돼? 10년 거주하면 40%. 올해까지는 보유만 하면 24%에서 80%까지. 내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따로따로 40%씩 나눈 거야. 그럼 혜택이 축소된 거야? 늘은 거야? 거주하라는 얘기지. 이해갑니까? 그 소리야. 그 얘기지? 그 얘기야, 그 얘기. 앞서가시는구만. 이거 내년부터 개정된 거.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람들 많겠죠. 강남에도 재건축 이런 막 자기가 집을 샀는데 보유는 10년 했어. 올해까지 팔면 80% 공제한다고. 근데 내년부터는 10년 보유해도 거주를 1년밖에 안 했어. 공제 혜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10년을 보유했고 1년밖에 거주 안 했다. 그러면 40%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시험에 나오겠지, 이거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문제는 아직도 한 문제도 이 문제가 없어. 내가 만든 거 방금 만들었잖아.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내년에. 이해갑니까? 네. 잘하시는 거. 내년에 시험 문제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다시 문제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를. 나중에 다 만들어서 해드리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는데 보유기간도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아무리 10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를 공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나왔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돼? 3년!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3년이면 몇 프로야? 12%, 12%니까 몇 프로야, 합쳐서? 24%.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겠네. 시험에. 그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3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24%를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응용 문제. 이해가냐고요? 그렇게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거주를 9년 하고 보유를 9년 하고 거주는 3년 했으면 그렇게
그렇죠.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유가 몇 년? 보유 9년. 자, 몇 프로야, 그러면? 36%에다가 또, 거주 3년 몇 프로? 12%. 그럼 몇 프로? 48% 공제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지금 배웠어, 안 배웠어? 시험에 나온다. 중복공제. 그게 문제야, 시험 문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써세요, 그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오케이. 필수는 없는 거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거주기간이 뭐 전자산하고 70년 뭐 이렇게 보유기간 4년 이런 건 없죠? 거주기간이 길 수는 없죠? 거주기간이? 길 수는 없죠. 이럴 때 이런 거 나옵니다. 보유기간이란 뭐냐? 보유기간이라는 건 보유하는 건데 등기부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거기 나왔지요. 5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항 보시라요. 이 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출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출처라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취득일은 뭐고 양도일은 뭐냐 쓰시라요.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에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취득일은 여러분이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 있잖아요. 그날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보다 미리 주었어. 10일 전에. 그러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되겠죠. 그러나 원칙을 아시라. 일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고 양도식이란 뭐냐? 돈 받은 날이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대금 청산일이라고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이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고 양도시기는 매도인이 양도대금을 받은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럼 시험 문제입니다.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고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시험이 잘 나와요. 맞아요. 이해갑니까? 오케이. 지금 가급적이면 그냥 대화식으로 지금 강의해 드리는 거야. 이해를 하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취득세 과표, 등록면허세 과표, 재산세 과표, 종합부동산세 과표, 양도소득세 과표, 그리고 세율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개정된 거, 양도소득세 세율인데, 주택을 1년, 내년 거야. 2021년도 거. 1년 이내 팔았다 몇 프로? 1년에서 2년 보유하고 팔았다? 60%. 2년 이상 보유했다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 6%, 15%.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건 나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본 세율은 6%부터 최고 세율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지문에 나온다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써. 이것도 나왔어. 옛날에 시험 문제 13회 때인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일 때는 6%를 적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표시. 1,200만 원 이하 시에는 6%를 적용한다. 이것도 한번 나왔다고.
근데 이런 사실 내면 안 되는 거죠. 에? 그 출제위원이 잘못 낸 거야. 그거 어떻게 알게 수험생들이 그런 거 가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8단계는요,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양도소득세 과표가 1200만 원 이하 시에는 6%를 적용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알아야 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올해까지는 몇 단계였었어? 7단계. 내년부터는 8단계. 그리고 과표가 10억 원이 넘어가면 45%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업의 그 회장이야, 연봉이 10억이야, 그러면 세금 45%야. 대기업을 다니면서 연봉이 10억이다, 그러면 세금이 50%라고 보시면 돼. 5억은 세금이라고. 10억 벌어서 5억 세금 내는 거야. 이해 갑니까? 네. 많이 벌으면 많이 세금 내는 거죠. 10억 벌면 50%가 세금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봉.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뭐 사업해가지고 임대업을 하든 10억 벌었다 1년에, 그러면 50%가 세금이라고. 5억 세금 내야 돼. 이제 그 대신에 경비를 떨어야 되겠죠. 이제 기술적으로 떨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똑같아. 여러분, 소득에는 크게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종합소득 한번 써봐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오늘 배운 게 무슨 소득이야 지금? 시험에는 이것만 나와. 그래서 이걸 배운 거야. 소득에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론상에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시험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에는 뭐가 있느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배사 근연기야. 앞글자 따갖고. 이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개인 사업한다 자영업자 사업소득,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가 아닌 거 기타소득.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 10억 당첨됐다. 기타소득.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방송 출연해가지고 출연료 받았다. 기타소득. 여러분이 만약에 방송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를 1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이 들어왔다. 100만 원이면 기타소득이야. 몇 프로 뛰느냐? 8.8%를 뛰어. 기타소득은. 소득세 8%, 지방소득세 8%. 8.8% 뛴다고. 그 여러분이 출연했다. 출연료, 기타소득이야. 그럼 얼마 뛰어? 8.8% 뛴다고.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 양도소득. 오늘 배웠잖아, 양도소득.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이론 총론적으로 소득세법의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총론 시간에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총론에 나온 거 배우고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이것 배우니까 머리가 그냥 엉망진창돼 가지고 문제를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짧은 2시간 반도 안 돼서 과표를 끝냈다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어마어마한 실력이네. 어마어마한 실력. 오늘 어마어마하게 공부 많이 한 거야. 아시겠죠? 네. 20시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2시간 만에. 응? 어마어마한 비교했잖아, 비교. 그쵸? 그럼 교수님 불린 상가를 만약에 팔잖아요. 네. 그럼 그는 상가에 속하니까 80억 미만은 세금 안 내나요? 아닌가요? 근린 상가, 상가금을 팔았다? 네, 만약에 토지에 근린 생활시설 지구가 그거 그냥 그건 부동산이지, 이제. 주택이 아니잖아. 예, 예. 그거는 이제 1년 이내 팔면 그건 50%야. 1년에서 2년 이내 팔면 그건 40%야. 그리고 그것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똑같아, 이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세율이 달라. 만약에 그럼 2주택자일 경우에요. 네? 2주택자일 때 어. 그 기존 주택을 먼저 이제 만약에 다른 상업용도로 근린생활 같은 이런 걸로 변경할 시에는 주택수에서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린생활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면 주택이야.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면 주택이야.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세 줬는데 세입자가 주택으로 쓰고 있어. 1세대 2주택이야. 그럼 아까 80억 공제는 그런 근린생활시설 말고 일반 상가 부부를 말하고 그렇죠. 근린생활시설은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그저 땅이 80억 안 가잖아. 예. 그래. 그 주택을 만약에 요식업 쪽이나 음식업으로 만약에 변경한다 그러면 주택에서 빠지겠네요. 어디 뭐요? 주택을 만약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을 그러니까 주택을 다른 용도 쓰려면 용도 변경해야 되겠죠.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건축가에 가서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배워요. 공법 시간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다. 배우는데 그 준주택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고 업무용으로 쓰면 사무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은 9억 미만이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일 때 양도가액이 9억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는 그런 거 상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내야 됩니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어요? 네. 가면서 시간이 됐나요? 네. 몇 시입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